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하면서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법인 사업자들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개인 사업자들은 특별히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더 신고 기한을 연장해 줬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문에 그 세무서에 방문하는 일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를 아주 손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부가세 신고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국세청에서 일명 손택스라는 걸 개발해서 그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가세 신고를 몇몇 정말 단순한 업종에 대해서만 그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택배 이런 업을 종사하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일단 먼저 안드로이드면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이면은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그 앱을 다운받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사업에 사용하시는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제, 불공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회 발급 메뉴를 누르시고, 거기서 이 사업용 신용카드 있죠? 거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얘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선택하시고 분기별로 조회하시면 돼요. 지금 신고하실 것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7, 8, 9,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분기별로 조회하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제 여부 결정 시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공제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해줘야 됩니다. 납세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적 불공제는 사업 무관, 접대 관련, 개인 가사 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이런 성격의 지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공제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불공제라고 한 거 중에서 이것들은 내 사업과 관련해 있는 지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다시 불공제를 공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 불공제는 간이과세자 및 연쇄사업자와의 거래는 무조건 불공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기별로 조회하신 다음에 2020년 3분기는 7, 8, 9 그리고 3분기입니다. 조회 누르시면은 당연 불공제는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박스 자체가 없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지출했는데 여러분 사업과 관련해서 소모품을 샀다, 그런 것들은 내 사업 관련 지출이기 때문에 공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산 지출 중에서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공제로 바꿔주신 다음에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변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셨던 지출 중에서 공제와 불공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신고 납부를 누르시고,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정기 신고 얘를 누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개인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 서식 선택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부가세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 주시는 건데요. 작성하기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내가 발행했던 내역들이 불러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랬을 때는 이쪽 여기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에서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누구한테 발행했는지 그 사람 사업자번호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상호가 뜰 겁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몇 건을 발행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선택하셔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 입력되셨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운수업을 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이런 게 없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입니다.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을 누르시면요, 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과세표
과세표준 매출세액을 입력했을 때 아까 3천만 원을 입력했을 겁니다. 그 금액 동일하게 과세표준 명세서에도 3천만 원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누르신 다음에 불러오기 누르시면 그 내용이 쭉 불러와칩니다.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요 화면에서 입력하기 누르신 다음에 그 사람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고 매수와 금액 그런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걔를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아까 맨 처음에 그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를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반영되는 건데 바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여기 있죠?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맨 처음에 선택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불러와지는 건데요. 조회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공제대상 건수와 공제대상 금액인데요. 맨 처음에 아까 공제, 불공제 선택하셨으면 여기 공제되는 게 이 표에서는 공제되는 항목이 28개고 공제대상 금액이 58만 3,170원이다 라는 내용인데 조회된 내용에서 입력하실 때는 거래 건수는 28건이고 아까 공제대상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그 공제 대상 금액에서 곱하기 11분의 10한 금액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하시면요 밑에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을 합친 게 공제 대상 금액이랑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금액들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 화물, 복지카드 쓰신 내용이 있다면 동일하게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조회하기를 누르시고 해당되는 내용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공제대상 금액의 11분의 10을 하셔야 그게 바로 공급가액이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근데 매입세액 이렇게 끝났고 요 납부할 세액이 이만큼 이렇게 나오는데 경감공제 세액에서 내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세액 얘를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코로나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기간 6개월 동안 공급가액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코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 감면 배제 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용 장소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힘든데 좀 그분들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입력하실 건 없고 간이과세 방식 세액에서 좀 내려보시면 입력 버튼이 있죠. 이 입력 버튼을 누르시고 저는 602305를 누르시면 불러지고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 명세서 썼잖아요. 거기에 3천만 원이라고 제가 했었을 겁니다. 확정분 과세에 3천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뭐 특별하게 고민하실 거 없고 그 의미만 좀 설명드리면 내가 아까 그냥 감면 받기 전에는 283만 9,440원을 내야 되는데 코로나 감면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 인 경우만큼만 세금을 낼 수 있게끔 66만 원만 세금 내게끔 그래서 감면세액이 217만 9,440원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66만 원인데 그 예정고지 세액이 있습니다. 그 11월 달에 부가세를 미리 한번 내셨을 겁니다. 그 금액이 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66만 원만 내야 되는데 내가 이미 112만 원을 냈기 때문에 46만 원만큼을 돌려준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 46만 원 있잖아요. 그 금액만큼 돌려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돌려받을 계좌, 거래은행 선택하셔서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뭐 한 달 안에 그 환급 세액을 계좌에 넣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최종적으로 46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결과가 확인됐고요. 신고서 제출을 누르시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세무서도 직접 방문을 많이 하실 텐데 날씨도 춥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한번 쭉 천천히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